아버지 앞에서 만천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인지 자식들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는 아니었지만 하나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1장. 경북 구미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김병국 씨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올해 73. 젊은 시절 공장에 다니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전초와는 20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진단받은 지 6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빠르게 진행됐고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1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재호는 46,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딸 김미선은 42, 구미에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미선이 가까이 살아서 자주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밥을 챙겨드렸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래도 빈집에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가실 때, 밥을 혼자 드실 때, 아프면 혼자 버티실 때, 재우도 서울에서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10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영란 씨였습니다. 58. 전 남편과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씨가 부드러웠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살갑게 굴었습니다. 재호와 미선을 볼 때도 어색하지 않게 대했습니다. 재호와 미선은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더 걱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결혼 초 2년은 진짜로 괜찮았습니다. 이영란 씨가 밥을 잘 챙겼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갈치조림, 제육볶음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갈 때는 꼭 같이 다녔습니다. 진료 내용을 메모해 뒀다가 자식들한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재호가 명절에 내려왔을 때 이영란 씨가 음식을 잔뜩 차렸습니다. 재호가 고마워서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이영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제가 편하죠.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미선이 들를 때마다 이영란 씨는 친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드시고 싶다고 했는지, 요즘 어디가 불편하신 건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미선은 안심이 됐습니다. 아버지도 좋아 보이셨습니다. 혼자 계실 때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밥도 잘 드셨습니다. 가끔 이영란 씨와 동네 산책도 다니셨습니다. 재호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미선이 전화를 해도 아버지 목소리를 직접 듣는 날이 줄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건 이영란 씨였습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아버님 지금 좀 피곤하세요. 아버님 산책 나가셨어요. 미선이 직접 찾아가면 이영란 씨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영란 씨가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미선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냥 피곤해. 미선은 집에 와서 남편한테 털어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남편은 원래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영란 씨가 아버지 귀에 말을 넣기 시작한 건 재혼하고 2년쯤 지나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말이었습니다. 재호 씨가 아버님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럴 애가 아니라고. 이영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또 말했습니다. 미선 씨가 저번에 왔을 때 서랍을 한번 열어보던데요. 제가 봤어요. 그건 아마 청소하려고 그랬겠지. 그렇겠죠? 근데 아버님,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뉴스 보면.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흔들립니다. 처음엔 흘려듣다가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어느새 의심이 생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자식들한테 거리를 뒀습니다. 재호가 전화하면 짧게 끊었습니다. 미선이 들르면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고 가라는 말씀이 줄었습니다. 미선이 어느 날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요즘 뭔가 서운하게 한 거 있어?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네가 뭘 서운하게 해.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미선은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내내 울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재호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미선도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들어서니 이영란 씨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영란 씨 오빠 내외, 여동생 내외, 조카들까지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재호가 아버지 옆에 앉으려는데 이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재호 씨, 저쪽에 앉아요. 아버님 피곤하세요. 재호가 멈칫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이영란 씨 친정 식구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재호와 미선은 나중에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이미 동이 난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재호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둘 다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좋다고 하면 그냥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소유 땅이 있었습니다. 구미 외곽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서 산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아껴온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이영날 씨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선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땅 왜 파셨어요? 아버지가 멈칫하셨습니다. 팔긴 뭘 팔아. 그럼 왜 영날 씨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 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미선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를 감추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은 집에 와서 재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거면 우리가 어떻게 해? 미선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이영란 씨 오빠가 실직을 했습니다. 이영란 씨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잠깐 힘든데 우리 집에 잠깐 있어도 될까요? 두세 달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세 달이 지났습니다. 이영란 씨 오빠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영란 씨 여동생도 왔습니다. 언니, 나도 좀 있어도 돼? 잠깐만. 어느새 아버지 집에 이영란 씨 친정 식구가 셋이 살았습니다. 냉장고가 자주 비었습니다. 아버지가 드시던 반찬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차가 이영란 씨 오빠 차가 됐습니다. 미선이 어느 날 들렀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시고 계세요? 먹지. 아버지 체중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미선이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왔더니 또 비어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해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재호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선도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이영란 씨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병원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재호 씨, 병원비는 자식들이 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재호가 굳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세요? 네,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서요. 재호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 땅은 이영란 씨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은 이영란 씨가 관리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자식들한테?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재호가 병실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이영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재호를 보셨습니다. 재호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란 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이 지나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미안하다. 재호가 굳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그 사람 말을. 니들이 재산 때문에 온다고 하도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말에 넘어갔어. 아버지,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재산 때문에 온 거였어. 재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있어. 뭐가요? 내가 진작 준비를 해뒀어.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준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봐라. 내 방 책상 서랍 열어봐. 재호가 집으로 갔습니다. 이영란 씨 친정 식구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재호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작성일이 2년 전이었습니다. 재호가 읽었습니다. 전 재산은 장남 김재호와 딸 김미선에게 균등 분배한다. 배우자 이영란에게는 법정 최소 유류분을 제외한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영란 씨 명의로 이전된 토지는 강압에 의한 것임을 명시한다. 별첨 녹음 파일 참조. 봉투 안을 더 뒤졌습니다. USB가 있었습니다. 재호가 차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였습니다. 날짜별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영란 씨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자식들 믿으면 안 돼요. 다 재산 때문에 오는 거야. 두 번째 파일. 이 땅 내 명의로 해줘요. 자식들한테 뺏기기 전에. 세 번째 파일. 안 해주면 나 나갈 거야. 당신 혼자 어떻게 살려고. 네 번째 파일. 당신 나 없으면 밥도 못 먹잖아. 그거 알아? 재호가 파일을 껐습니다.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다 들으면서 사셨구나. 혼자서. 2년 전부터 녹음을 하셨구나. 혼자서. 재호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재호가 미선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언장과 녹음 파일 얘기를 했습니다. 미선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뭘? 아버지가 2년 전에 나한테 살짝 말씀하셨어. 준비해뒀다고. 걱정 말라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말하지 말래. 오빠가 행동으로 나올까봐. 일 커지면 안 된다고.
재호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다 생각하고 계셨네. 오빠,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미선이 울었습니다. 재호도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재호와 미선이 함께 왔습니다. 이영란 씨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재호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영란 씨가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유언장이에요. 이영란 씨가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할 때 쓴 게 맞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셨어요. 공증인 입회하에 2년 전에. 말도 안 돼. 내가 10년을 모셨는데. 재호가 USB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이영란 씨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두셨어요. 2년 동안. 이영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유류분 청구할 거야. 재호가 말했습니다. 하세요. 대신 이미 이전된 토지 반환 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영란 씨가 멈췄습니다. 이영란 씨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문제예요. 강압에 의한 재산 이전이 입증되면 유류분 청구보다 토지 반환 소송을 먼저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이전된 토지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영란 씨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공들였는데. 재호가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이영란 씨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법적으로 이 집은 아버지 소유고 아버지께서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영란 씨 오빠가 버텼습니다. 재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이영란 씨 오빠가 서류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흘 후 짐을 쌌습니다. 여동생도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이 오랜만에 조용해졌습니다. 맑은 날 오전이었습니다. 이영란 씨가 짐을 쌌습니다. 10년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캐리어 3개였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영란 씨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정신 차렸어. 10년이에요. 10년을 모셨는데. 알아요. 근데 나는 내 자식들한테 더 미안해요. 이영란 씨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재호야. 응, 아버지. 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재호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잡았습니다. 나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당장은 아버지를 완전히 속인 것 같았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는 아니었지만 하나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공증사무소에서 녹음 파일로. 세상에 완전한 거짓은 없습니다. 특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니까. 주머니 속 편지는 말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오겠습니다.